안녕하세요. 연세대 명예교수 이덕철입니다. 오늘은 노화 공부 6번째 시간으로 면역과 면역 노화, 젊고 건강한 면역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를 달고 산다. 조금만 피곤해도 입안이 헐고 잘 아물지 않는다. 검사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항상 몸이 개운치 않고 피곤하고 무력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다 면역력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인들이죠. 우리가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면역을 젊고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도 문제고 좀 약해도 문제인데요. 오늘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역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외부 병균의 침입을 차단하는 거겠죠. 이 과정을 조금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이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피부의 배리어, 그 장벽을 갖다 뚫고 들어오는 병균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출동하는 것이 대식세포하고 수지상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입니다. 얘네들은 병균을 직접 죽이는 게 임무라기보다는 병균을 잡아먹어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 조각을 자신의 그 세포막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놔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은 MHC2라고 하는 쟁반 위에다가 병균의 조각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T세포, B세포에 달려가가지고 이 항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요 T세포, B세포는 요거 수용체가 있어요. TC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한 1억 개 정도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 항원이 맞춰지는 그 세포가 딱 만나게 되면은 이 세포가 뭐 수천 배, 수십만 배로 그 면역 세포가 증식하는 것이죠. 이걸 클론 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균을 전부 다 잡아먹고 처리한 다음에 B세포는 항체를 만든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다 죽고 5 내지 10% 정도가 살아남아서 이제 기억세포로 남아있다가 다음번에 이 비슷한 게 오면 그냥 즉시 출동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내부 이상세포의 제거인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면역세포 중에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피 속을 떠돌고 다니면서 우리 세포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핵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의 표면에 내가 누군지 신분증을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세포인지 아니면 외부에 어떤 이상 물질이 있는지를 갖다가 세포 독성 T세포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그런 사인이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지 않는 물질이 쟁반 위에 올라져 있을 때는 그냥 증식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 MHC1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면 나중에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세포의 경우는요, 이렇게 정직한 암세포는 내가 암이라고 하는 걸 갖다 밝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거죠, 신분증에. 그런데 이런 깃발을 들지 않는 그러한 세포들이 있어요. 암세포도 이거 피해가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 됐어도 바이러스 감염 조각을 갖다가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들지 않는 이상한 애들이 있다고요. 이럴 때 이거를 죽이는 세포가 NK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거는 세포 독성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지만 이 NK세포도 굉장히 중요한, 피해가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애들을 좀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지금도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어떤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이걸 갖다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역세포는 1조 8천억 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낮이나 밤이나 전부 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세포도 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콜런 증식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하나가 면역세포가 여러 개로 이렇게 수십만 배로 증식하게 된다면 우리 과거에 서로 공부하고 알아봤던 것 중에서 세포가 분열할 때 텔로미어 길이가 단축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지고 활성산소 나와서 더 단축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노화세포가 되잖아요. 이 면역세포도 노화세포가 되게 되면은 염증 유발 물질만 나오게 되고 기능은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냥 감기가 그냥 달고 살아요 이러면 이렇게 우리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면서 노화세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면역세포 늙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실제 나이보다 그래서 면역 나이가 더 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내 사망률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암이 그냥 뭐 굉장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1등이죠. 그 다음에 폐렴도 자꾸 증가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딱 두 가지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을 갖다가 잘 파악해서 죽이지 못한다. 또 하나는 내 내부에서 생긴 이상세포도 찾아가서 잘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젊은 상태 그대로 잘 유지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면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지상이라고 하는 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대식세포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그거 잡아서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가지고 보조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가 TCR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용체예요. 여기서 딱 그걸 잡아가지고 매칭이 되면은 그냥 증식을 굉장히 하게 하는 이 부분 수지상 세포가 연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대식세포는 연결도 해주지만 이렇게 염증도 유발할 수 있는 게 대식세포예요. 호중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백혈구거든요. 백혈구에 열나면 이렇게 호중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백혈구 증가되잖아요. 이게 얘가 증가하는 건데 여기 과립이 있잖아요. 이 과립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냥 활성산소를 뿜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 지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죽지만 병균도 죽지만 내 세포도 같이 손상을 입게 되는 이게 선천면역의 어떤 특징적인 거죠. 이게 NK셀인데요. NK셀도 이렇게 과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서 그거를 외부의 나쁜 세포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찔러 가지고 이 과립을 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죽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택면역은 빠르긴 하지만 즉시 나타납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선택적이어서 계속 지속되면 내 몸도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천면역은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병균 들어올 때만 확 그냥 불을 질렀다가 나중에 금방 꺼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염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수일 지난 다음에 생기지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 병균, 그 이상세포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잘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 면역이 T세포거든요. T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골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흉선이 영어로 thymus인데요. 그래서 T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갓 출발해서는 미성숙 T세포가 되는데 여기서 보조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조절 T세포, 기억 T세포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보조 T세포는 CD4라고 하는 이게 이름표 같은 건데요. 이 표면에 CD4라고 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고 세포 독성 T세포는 CDH라고 하는 그 이름표
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해죠. 구별을 해서 카운트를 할 때도 요거 이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 T세포는 또 세분화하게 되면은 선천 면역을 발달시키거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군으로 나눠지고 독성 T세포라고 하는 거는 CD8을 갖고 있는데 나쁜 세포들을 찔러 가지고 그냥 죽인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절 T세포가 들어가 있어야지 과장되고 너무나 심하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막아주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메모리 T세포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면역 노화의 특징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면역이 약해질까? 제일 처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흉선이 퇴화가 돼요. 흉선에서부터 T세포를 갖다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흉선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걸 나이브 T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적어지면서 기억 T세포만 많아지게끔 T세포의 조성 변화가 온다고요. 그런데 기억 T세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기억한 그 병균이라든지 그 암세포가 있어야지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브 T세포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B세포 기능 저하도 있어서 항체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노화 면역세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 가지고 선천 면역에서 사이토카인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죽이는 면역 노화는 돼 있으면서 내 몸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노화 물질이 많아지는 걸 갖다 염증 노화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필요한 병균을 죽이지 못하고 염증만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감염병, 암의 발생 어떤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흉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흉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성인, 이게 그 사춘기 때인데요. 젊다기보다는 한 10살 때 됐을 때가 최고의 무게 한 40g 정도 되고, 이게 50대 정도 되면은 12g 정도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전부 다 지방만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고령자가 되면은 더 줄여져서 한 5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의 전구 물질들이 흉선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잘 훈련받지 못하니까 나이브 T세포의 배출량도 자꾸 떨어지게 돼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균이 있다거나 새로운 어떤 문제가 되는 이상세포가 생겼을 때 그걸 잘 따라가서 이렇게 죽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건 뭐 했던 얘기들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젊은 흉선에서는 CD8 요게 독성 T세포라고 그랬죠. CD4는 보조 T세포고, 보조 T세포가 CD8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아야 돼요. 이렇게 2배 정도 더 많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CD4가 더 적어지게 되는 순간에 1보다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가 에이즈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어떤 면역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역을 평가할 때 이 비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억 T세포만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노란 게 CD8 계열이란 말이에요. CD8 계열이 훨씬 더 많고 초록색이 CD4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없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있는 독성 T세포는 자기한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지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병균이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세포,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잘 대응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흉선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하면 될까요? 흉선 건강 우선은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이렇게 흉선의 퇴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요거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영양소 보충도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요 꼭 기억하시고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요게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 면역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막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항염 식단 그리고 멜라토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멜라토닌서부터 살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과선 흉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간에 우리가 밤에 면역이 이렇게 강화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때 흉선의 면역 활동이 정점에 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나올 때 그 멜라토닌이 흉선 세포를 갖다 성숙시켜요. 흉선 세포가 T 세포를 갖다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흉선 세포가 많아지게 하고 흉선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키게 만들어주는데 흉선 호르몬은 사이모신, 티물린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이따 조금 설명 다시 드리죠. 흉선 위축을 방지해 줍니다. 멜라토닌이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거나 일찍 사멸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면역의 효율을 증대시켜 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밤에 잘 때 송과선에서 나와서 흉선을 퇴화되지 않고 흉선 기능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실 때 나이가 한 50세 넘어갔을 때는 멜라토닌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요. 의원급에 가면 주로 사이모신 알파라고 해서 자닥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면역 증강 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처방해서 주기도 하는데 자닥신의 역할은 여기서 보면은요. 전구 T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T세포가 요거는 CD4인데 TH1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세포거든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독성 T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자연살의 그 세포 NK셀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지상 세포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체 생성도 더 많게 해줘서 인정받고 있는 적응증은 만성 B형이라든지 간염, C형 간염 이런 게 있으면은 잘 기운은 죽지 않으면서 굉장히 면역만 계속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이런 때 사용할 수 있고 암 환자 면역 기능 회복, 면역 부전 환자, 뭐 에이즈 환자 그리고 고령자 및 면역력이 특히 좀 나쁜 사람들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흉선 회춘의 최근 연구 동향 그 슬라이드도 만든 이유는 이렇게 과학자, 의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흉선이라고 하는 거를 퇴화된 흉선을 좀 정상 흉선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질병이 많아지는 것 갖다 다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생물학적 나이가 2.5년 젊어졌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간을 임시 흉선으로 활용해 가지고 흉선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FOXN1이라고 하는 거는 흉선 세포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굉장히 그런 유전자거든요. 여기도 좀 신호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아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면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쪽입니다. 면역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과 결과는 뭐냐? 이 슬라이드의 그 요점은 뭐냐면요. 보면은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 수면 부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깊은 잠 자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되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장 내막이 장벽이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여기 내독소가 많이 들어와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면역세포 조절 장애, 면역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CMV라는 게 이런 그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 그 간염 바이러스하고 비슷한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면역 세포가 계속해서 얘네들한테 공격을 해도 얘네들은 죽지 않으면서 염증 반응만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비만이 있으면 염증 유발 물질을 계속 내주니까 그렇고 스트레스 부신 피질 호르몬이 면역을 낮춰주고 고령자에서 흉선 위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암이라든지 염증 생기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안 생기니까 떨어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센테네리언이라고 있죠. 백세인하고 일반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보면은 분명히 면역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T세포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인은 T세포 다양성이 감소한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메모리, 기억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가 기억한 것만 다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이렇게 나이브 T세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훈련받고 나온 그런 T세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죠. NK세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도 면역 기능을 평가할 때 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클론 익스펜션 그러니까 막 증식하는 거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게끔 텔로미어 길이 길게 만들 때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운동 제가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나이브 T세포가 더 높다. 만성염증 수치가 낮다. 그래서 면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엑서카인하고 엑소좀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운동 세션에서 엑서카인 말씀을 드렸죠. 엑서사이즈하고 카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다. 운동할 때 나오는 생리 활성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엑소좀이라고 하는 건 이 엑소카인을 담고 있는 나노 입자예요. 엑소좀에는 여러 가지 엑소카인 외에도 이렇게 건강을 좋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이 운동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면역 증강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거나 암세포가 있을 때 그거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적응 면역에 관련된 면역 기능은 높여주고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비선택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낮춰줘서 전신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면역력은 좋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운동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하면은 흉선의 재생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엑서카인 중에서 인터루킨, LIF, 백혈병 억제 인자입니다. 이게요. IGF-1이 나와가지고 노화된 흉선을 이렇게 재생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재생하게 하려면은 이거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의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적인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거가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습관은 꼭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건강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요. 엑서카인, 엑소좀이 다량 분출됩니다. 여기 보면 나이브 T세포 수가 증가하고 노화 T세포가 감소하고 B세포 항체 생성이 증가하고 T세포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하고 NK세포가 활성화되고 전신염증 감소하고 예방접종 항체 생성률이 증가하고 흉천 위축과 면역 노화가 지연된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들이죠. 바로 여기서 센테네리언에 갖고 있는 이런 면역 특징을 운동하면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것이 전부 다 그 연구 어떤 논문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진 거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될 때 나이브 T세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평생 운동 한 선수들은 젊은 성인과 비슷한 순진한 T세포가 나이브 T세포. 이거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미접촉 T세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미경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나이브 T세포 수치가 젊은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화 T세포가 적어지고 백신 접종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NK세포 활동이 더 많아지고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을 좀 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종류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장내 미생물이 장벽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내독소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염증이 감소하게 되고 염증이 감소하게 되면 근육 기능이 향상돼서 이제 다시 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내 미생물이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질을 분해해서 만드는 숏체인 패티 애시드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줘요. 우리 장내에서.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켜주면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CD4, CD8의 B가 증가하게 된다. 이거 B가 역전되면 1보다 적어지면 면역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B가 증가하게 돼서 CD4가 더 많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면역세포 수가 증가되게 되고 저항성 운동을 하면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이게 염증 표지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된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반응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만성염증성 질환, 암 면역 치료할 때도 꼭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폴리필 효과가 있다. 폴리핀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알에 모든 걸 좀 다 섞어 놓은 걸 갖다 폴리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동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적당하게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너무나 높게 되면은 이게 감기의 리스크를 갖고 이렇게 본 건데 중등도 강도에서 고강도 사이 그 정도 하면은 40에서 50% 정도 감기 걸리는 위험성이 덜해진다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죠. 너무 심하게 하면 감기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운동은 지난번에도 좀 운동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고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시속 6 내지 8km 정도로 뛸 때, 이 이상으로 뛸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 내지 8km 정도 뛸 때는 건강에 유익이 되고 이거보다 더 빠른 걸음이나 달리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등도 강도는 한 6km 정도, 시속 6km 밑으로 아래로 걷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강도 운동은 주 5일을 한다고 할 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6km 미만의 걸음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로 한다고 한다면 주 5일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뛰면 됩니다. 이게 8km 이하의 달리기로 이게 트레미들에 올라가서 좀 한번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모두 가능한데 이런 운동 습관을 지속적으로 들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양소,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셀레늄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 핵심 기전이고 역할은 면역 조절을 해줍니다. 세지 않게 조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카텔리시딘을 분비해서 요거는 또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물질이고요. 아연은 DNA 복제 및 증식에 필요한데요. 면역세포가 막 복제할 때 DNA 복제할 때 아연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흉선 호르몬의 활성화인데 티물린이라고 하는 흉선 호르몬, 사이모신하고 티물린 두 가지가 있었죠. 사이모신은 지금 주사를 쓸 수가 있는 거고 티물린이 또 하나 있는데 티물린은 아연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메가3는 염증 종료 및 복구, 항염작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는 항산화 효소 활성화를 해가지고 면역세포 활성화 및 조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요. 이걸 다 설명할 이유는 없겠고 비타민 D는요 이렇게 그 양쪽 두 쪽 듀얼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TH17 세포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세포고 Treg 세포는 T 조절 세포를 의미하는 거죠. 염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D 수용체에 붙으면은 T17 세포의 분화 활성화를 갖다 억제해 줍니다. 억제해 줘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 나오는 것 갖다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조절 T세포의 세포 분화 활성을 촉진시켜줘서 이 염증을 막아주는 염증을 억제해주는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거는 더 활성화시켜줘요. 그 중에 그 유전자 중에 이제 FOXP3라고 하는 것이 이 그 T 조절 세포의 분화 활성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발견해서 발견한 분이 노벨상 받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타민 D가 면역을 조절해준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카셀리시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호중과 같이 선천 면역의 세포들에게는 이 수용체, 비타민 D 수용체하고 붙었을 때 카텔리시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보내주는데 이 주요 기능은 병원체를 직접 사멸하고 죽이고 면역체를 소집해요. 좀 더 불러 모아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것이죠. 요거 내독소를 갖다가 중화시켜줘서 더 이제 장벽을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 번째는 자기 포식 및 상처 치유에서 세포가 좀 손상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잘 수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도 시켜주지만은 면역 조절을 잘 시켜주는 것이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게 큰 연구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25세국 1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비타민 D 결핍군 1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고 하면 상당히 결핍된 건데 이렇게 된 사람한테 비타민 D를 투여한 이때 비타민 D를 투여한 사람들은 감염 위험 그러니까 이 감기 감염을 얘기했던 겁니다. 약 70%가 감소가 됐고 전체 인구는 약 12%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중등도 코로나 감염 때 살펴보면 면역 조절 효과를 해줬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평상시에 부족하지 않게끔 잘 복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검사에서도 잘 알 수 있거든요. 혈중 농도가 3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00 IU 정도 먹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연 결핍, 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연이 결핍한 거하고 노인에서의 면역 기능이 노화된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면역 무반응, 흉선 위축, 흉선 호르몬 감소, 그리고 세포 독성 T세포의 활동 저하, 도움 T세포의 활동 저하, NK세포 활동 감소 이런 것이 비슷하게 나와서 아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연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면은요. 면역세포의 발달과 정체성 유지에서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을 갖다가 스위치 역할을 해줘가지고 아연이 담당하게 되고 T세포와 B세포 분화 그리고 DNA 중합효소 핵심 보조인자라서 세포가 많이 이렇게 해서 증식을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티물린 활성화가 필요해 줍니다. 그리고 염증 조절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이런 어떤 염증을 조절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 빠른 조직 재생도 있습니다. 아연이 결핍되기 쉬운 조건은 고령자에서 위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채식주의자, 특정 약물, 인후제,
제산제를 먹는 사람들,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핍되기가 쉬워요. 아연이 결핍됐을 때 나오는 증상은 미각의 이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혀에는 그 미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맛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세포의 분화, 세포가 재생되는 걸 갖다가 잘 못하기 때문에 아연이 없으면은 맛을 잘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상처 치유 지연도 비슷한 얘기고, 자준, 입술 포진, 탈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연이 결핍된 거다. 요게 아연 집계라는 걸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아연이 가운데 있고 시스테인,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어서 집게처럼 돼가지고 여기 어떤 그 염색체 DNA 중에 어떤 일정 부분을 갖다 집게로 이렇게 딱 잡게 되면은 유전자, 그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의 스위치 역할을 해줘가지고 면역 증강이 필요할 때는 면역 증강을 해주고, 염증 조절이 필요할 때는 염증 조절을 해줘서 면역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권장 섭취량은 한 10mg, 남성이 10mg, 여성은 8mg 정도 되고, 상한 섭취량은 35m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연이 많이 들어간 어떤 음식을 보면은 굴이 뭐 제일 많아요. 굴이. 그다음에 해산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에서는 견과류 중에서 호박씨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콩류, 전곡류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굴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연 그러면 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염증 조절을 해준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염증 세포, 면역 세포 중에서 오메가6가 많아지게 되면, 3가 부족해서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증성 신호가 많아지게 되고, 오메가3가 많아지게 되면은 염증 신호가 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메가3 대사 물질, 레졸빈, 프로텍틴 이런 것들이 요 염증 세포들, 염증을 이루는 대식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여기 사이토카인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항염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레늄 역할을 좀 보면은요, 셀레늄이 항산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어떤 중요한 물질이 되는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T셀이 세포막 손상이 되는 거, 활성산소 때문에 이걸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DNA 손상이 돼서 사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셀레늄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하나가 이제 셀레노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복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NF-kappaB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을 갖다 억제시켜주고, 또 중요한 것이 FOXP3라고 하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조절 T세포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 건강을 영양소 보충 권장량은 비타민 D는 600에서 800 단위 정도 되는데, 좀 권고되는 상황으로 2000에서 4000 정도,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먹는 게 좋겠다는 거고, 아연은 15에서 30mg 정도, 30mg은 넘지는 말자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3가 1000에서 2000mg 정도, 셀레늄이면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셀레늄이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비타민 있을 때도 셀레늄 양을 갖다 좀 확인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1 내지 3mg 정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 이렇게 건강식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비타민 D, 버섯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게 있죠. 오메가3 이렇게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비타민 D는 연어, 등푸른 생선 많고, 계란, 버섯, 두부. 비타민 C, 아연, 굴, 게, 육류, 견과류, 셀레늄, 브라질넛도 한두 알만 먹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에도 많고, 오메가3는 뭐 잘 알고 있듯이 연어,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한 식생활과 때에 따라서는 좀 보충제도 사용하시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운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 열심히 잘 하셔서 면역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오래도록 건강한 삶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서 약물도 써보고 생활 습관 조절해 봤는데 계절만 바뀌면 알레르기 면역 치료 좋은 게 맞나요? 일단은 알레르기가 많아지는 것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CD4 중에서 TH2라고 하는 그쪽이 많아질 때, 항체가 많아질 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되게 그쪽에 그 면역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 속에 깔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비세포들이 항체 생성을 많이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나요? 얼마나 친구가 면역 억제제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억제제를 완전히 없애는 건가요? 사용해도 좋은지. 면역 억제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거나 암세포가 있을 때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뭐냐 면역이 막 활동을 할 때는 그거를 약을 써서 이렇게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해야지 면역 억제를 자꾸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할 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잘 조절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손톱에 물든 봉숭아님, 원래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체력 좋은 편이었는데 6개월 동안 업무 스트레스, 그렇죠. 그렇죠. 평소보다 피부 트러블들 많이 생겨요. 식사도 불규칙해졌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부신 피질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이고 운동 지속적으로 조금 하세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고 바쁠 때 말이에요. 그냥 뛰면은 조금 빠른 걸음을 하면은 이런 거 전부 다 잊고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영양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영양소 중요하고 조금 이완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가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포케시티는 감기 걸리기 며칠 전부터 눈이 충혈되고 감기가 심해지기 시작된 눈도 이물감 많이 느껴져서 저는 렌즈도 끼고 안과에서는 렌즈 끼냐고 안 물어보던데 감기 때문에 눈에 염증이 날 수도 있죠. 감기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면역 이제 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눈에 있는 어떤 그런 대도 이렇게 그 염증이 면역 물질이 있게 되면은 이물감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좀 인공 눈물도 사용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자주 걸려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 비타민 C도 면역 기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감기 걸리는 걸 좀 막아준다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C는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뺐는데요. 이렇게 다른 어떤 비타민 D 연구가 더 좀 많이 돼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좀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랑만세야님, 감기로 앓은 후에 바로 독감에 걸릴 수 있나요? 독감이랑 감기랑 다른 거라. 그렇죠. 이 감기하고 감기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걸리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증진을 위한 이렇게 노력을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기를 앓아서 면역 체계가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앓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좀 보면은요. 비타민 C 고용량 복용이 요즘 유튜브 많이 소개돼서 일일에 3,000씩 시도하고 있는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사실은 학술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볼 때는 한 1000mg 이상이 되면은요. 이렇게 좀 흡수도 되지 않고요. 이렇게 더 높여주려면은 이제 어떤 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뭐 사람마다 좀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연구된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물론 뭐 비타민 C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칼슘이 많아지게 해서 요로결석 같은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은 큰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를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좋아님, 요즘 부쩍 잔잔한 감기 같은 게 자주 걸리고 뭔가 피곤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자주 걸리고 잔병 치레하는 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감기 걸리는 건 괜찮은데 자꾸 자주 걸린다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평가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뭐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럴 때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비만은 아닌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한 6개월만 하셔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들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면역이 좋아지면 훨씬 건강감도 좋아지고 건강해졌다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식사 이렇게 영양소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챙겨 부족한 거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지속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지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